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그동안에 잘 지내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거진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확진이 되고. 그것도 이제 교차적으로 확진이 네, 돼갖고 맞아요.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늦게 다시 네. 시작하게 됐네요. 네. 기침도 오래 하고 이래서. 예. 지금 목소리가 좀 돌아오셨죠? 예,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은 이엠 포스터의 전망 좋은 방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또 영화화된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저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역시 좋았던 거는 또 설레일 수 있었다는 거. 네, 조지 에머슨과 그 루시 허니처치의 만남이 저는 굉장히 설렜어요. 지금 읽었을 때도 어떠셨어요? 뭐 그렇게 설렌다 하는 것보다 그냥 한 편의 로맨스 소설을 본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소개하자면 1908년에 나온 거거든요. 장편소설 6편 쓴 거 중에서 세 번째 작품이기는 한데 구상한 그 시기를 보면은 거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이미 다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좀 오랫동안 써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먼저 접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소설까지 찾아서 읽게 됐는데 설렌다기보다 로맨스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이걸 봐서 그런지 굉장히 설레이는 감정이 그 영화하고 겹쳐지면서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 황금보리밭에서의 첫 키스 씬, 굉장히 중요한 씬이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루시가 모든 것을 정말 이 머릿속이 바뀌게 되는 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 허니처치 양은 그냥 이 중세 여성에 머물러 있는 그런 답답한 여성상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 조지를 통해서 좀 거듭난 게 아닌가, 번데기에서 정말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중세의 여인은 진지함을 느낄 때 우러러보라고 교육받은 이상적인 존재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반항의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저런 속박이 그녀에게 불만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벗어던지고 싶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도 후회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 양면적인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어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소년식이라든가 뭐 학생으로서 해야 될 것, 그리고 뭐 여성으로서의 해야 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속박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버리면 후회하겠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 그래서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뜻에 반하는 무언가를 몹시하고 싶었다.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시기가 29살 때예요. 이엠 포스터가 29살 때. 또 어떻게 이렇게 여심을 잘 알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들, 특히나 지금까지 친송받는 그 대문호들은 하나의 심리학자가 아니었을까. 인간에 대한 내면 묘사를 굉장히 잘하고 그렇죠. 있죠. 이 책도 그림 그리듯이 진짜 그렇죠. 그렇게 묘사가 잘 되어 맞아요. 있잖아요. 아까 피렌체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상상을 많이 하면서 읽게 됐거든요. 그런 맞아요. 장면이. 그리고 광장에서 이 살인사건이 났을 때 이게 픽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조지의 품속에 딱 안겼잖아요. 그런 장면 보면서 진짜 소설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클리셰인가 막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 장면들이 떠올라요. 네, 네, 희한하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영화나 이게 소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장면 실제로 이렇게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평생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키스 전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에머슨 씨가 네. 이 샬롯하고 루시한테 전망 좋은 방을 이제 바꾸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네네. 사실 굉장히 호의를 갖고 한 건데 에머슨 씨가 사실 좀 기괴하게 묘사가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친절을 베풀어도 불쾌한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죠. 근데 그 당시 시대상을 본다면 사실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난 전통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영국 그 귀족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뭐지?
근데- 미국에서 와가지고 아무 뭐 전통이니 위아래도 없이 뭐 여성 남성의 뭐 그 구별도 없이 마구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비춰지죠. 근데 이엠 포스터의 의견이 이 에머슨 씨를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 안 네, 되세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이 사람을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그리진 않았지만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네네. 뭐 어떤 핵심적인 말은 에머슨 씨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전망 좋은 방이라는 이 제목이 사실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고 루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통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분에 대한 편견, 이 모든 것이 전만 좋은 반에서 그런 편견들이 구름 거치듯이 거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바라보고 또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바라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찾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책에서 그 이엔 포스터가 하고 싶은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겠지만, 내가 만약에 루시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나는 이 남자를 선택해서 세실 대신에 사랑할 수 있었을까, 저 시대에. 그 시대에. 네. 사실 이거는 단언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개방적으로 보일 수도 네. 있겠지만 이런 선택에 있어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평생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세요? 네. 원하는 대로 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테두리 안에서 엄마 아빠의 테두리 안에서였던 테두리 것 안에서 같아요. 그 이상을 벗어나진 않았다. 저는 그런 대단한 여기서 이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많은 거를 대가를 치렀어야 네. 했죠. 그래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사랑을 택했느냐 아니면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점을 택했느냐를 갖고 끊임없이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약간 영악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세시를 영악한 선택. 네, 영악한 선택을 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사랑에 그렇게 모든 걸 바칠 만큼 열정적이지도 않고 좀 냉철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루시의 그 내면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해가 가는 거죠. 저도 완전히 루시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 세실로 나온 사람이 더 유명한 배우였어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였기 예.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남자 배우 그 조지 역할을 한 사람은 전 누군지 몰랐는데 금발에 너무 멋있는 남자였거든요. 저도 그거 보면서 외모로 보면 나도 그냥 조지를 선택했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아무래도 20대 네. 초반에는 조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네, 높고요. 그렇죠. 나이가 점점 늘어가면 아까도 말했 좀 영악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책을 새로 읽으면서 다시 정말 20대, 10대 후반, 네, 제가 영화를 봤던 10대 후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영화를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그래서 그 정리된 걸 다시 봤거든요. 비디오를 어디다가 돌릴 수 있는 비디오가 없단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정리된 것만 이렇게 보면서 옛날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도 보고 했는데, 역시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 헬레나 보넴 카터라는 그 배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좀 이상한 영화에서만 그녀를 그렇게 많이 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이상한 옷 입고 막 마녀스럽게 나오고 얼굴 이러잖아요. 많이 부각돼서 네네네 막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팀버튼 감독의 거의 그렇죠. 그 뮤즈처럼 그랬는데 이게 헬레나 보넴 카터가 사실은 굉장히 미인이에요. 예쁘고 조그맣고 야무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헬레나 보넴 카터의 리즈 시절을 또 다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리즈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맞아요. 여기서 또 재밌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 샬롯. 엑스맨 네. 아니에요? 샬롯. 예.
정말 그 시대에 그냥 그 약간 스테레오타입 네, 같이도 느껴지는데. 엑스맨이라는 거는 내 편을 지게 만드는 게 엑스맨이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루시 입장이 아닌 루시 엄마 입장에서의 엑스맨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의외였죠. 샬롯의 역할이. 샬롯이 그런 결국 도와주잖아요. 루시를. 나중에 조시랑 루시랑 얘기하면서 샬롯이 이제 자신들을 도와준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머슨 씨를 만나게 해준 거잖아요. 사실은 루시가 그 에머슨 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거를 샬롯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근데 샬롯이 오히려 그거를 도와주는 그런 행동을 봐서는 둘의 사랑을 이어주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네. 자기가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자유에 대한 열망도 샬롯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이고 정말 삐사감과 러브레터의 삐사감 그렇죠. 같은 진짜 그런 맞아요. 존재였잖아요. 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렇죠. 그림 한 장을 사더라도 이걸 사라. 뭐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도 그래도 내면에는 그래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나. 내가 못 네. 이룬 것에 대한 거를 루시는 이루기를 바라는. 네. 그런 모습이 작가 친구에게 루시의 키스를 봤던 목격담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기서도 좀 드러나잖아요. 샬롯이 그거를 부러워했다니까요. 네, 맞아요. 동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가 못 해본 거를 그래도 루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속으로 내면에 고통이라기보다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결국엔 손을 들어준.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샬롯이. 그래서 샬롯도 굉장히 재밌는 인물이에요. 네. 노처녀. 네, 노처녀 진짜. 근데 내면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었고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 자기도 옛날에는 루시 같았던 거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샬롯도 확신해요. 혹시 사랑을 떠나 보냈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계기로 이 책 다시 읽게 돼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다음에는 우리 무슨 책으로 할까요? 좀 심각한 거 해볼까요? 짧고 심각한 거? 김동인의 감자? 진짜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읽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소설이 네. 이 나이에 읽어서 그런지 저는 좀 더 재밌더라고요. 짧아도. 네네. 알겠습니다. 감자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